안녕하세요. 직장인 체력 전문가 백관장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체력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아서 고민인가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은 체력이 자동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운동의 방법이나 순서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 역시 20년 전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같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면은 체력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운동법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운동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데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운동법을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체력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이해하신다면요, 저처럼 10년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이성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체력 향상에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이성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턱걸이를 많이 반복하는 운동을 하면요, 턱걸이를 많이 반복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중량을 매달고 하는 턱걸이는 잘 하지 못하는 몸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거운 중량 턱걸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량을 매달아서 무겁게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그 턱걸이를 적은 반복수로 연습해야 할 겁니다. 물론 많이 반복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힘이 함께 강해지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까요? 바로 근력과 유산소 능력입니다. 체력 향상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요, 마지막으로 지구력을 키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구력은요, 근지구력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걸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지구력은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푸시업을 최대 몇 번 반복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근지구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구력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지구력은요,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산소 능력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구력을 확인하는 경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는 지구력을 키워주는 게 좋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근력, 유산소 능력, 지구력 순으로 키워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훈련법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현대인들은요, 유산소 운동을 할 만한 기본적인 근력조차 없는 상태인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발바닥 근육조차 너무 약해가지고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어 있고요, 엉덩이는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힘을 주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치게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무슨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발에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지는지 아시나요? 발을 한번 디딜 때마다 발의 체중의 1.5배에서 3배까지의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8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스텝에 최대 240kg 정도의 중량이 발에 실리게 되는 것이죠. 달리기 1km 기준으로 평균 1200에서 1500 스텝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성인 남성이 5km 정도 달린다면 한쪽 발에 144만에서 180만 kg의 무게가 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발바닥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에 힘이 약한 사람이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고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고 이런 형태의 달리기를 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다치는 자세로 달리기를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자세를 더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엉덩이와 발바닥 힘을 키워줘야 자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근력 운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운동 프로그램은요, 파워 투 더 피플이라는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체 밀기 운동 한 가지, 하체 운동 한 가지를 고릅니다. 상체 운동으로는 벤치프레스를 추천하고요, 하체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를 추천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운동에 10회 가능한 중량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이 10회 가능한 중량으로 5회 2세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운동할 때마다 중량을 2.5kg씩 올릴 거예요. 매일 운동하면 매일 2.5kg씩 올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량을 올리다 보면은 들기 힘들어지는 중량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때 중량을 마지막 훈련 중량의 80%로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3에서 4번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체력을 어느 정도 키웠다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리기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적정 심박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보통은 심박수가 높을수록 유산소 운동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심박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유산소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산소 운동 전문가인 필 메피톤 박사의 180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80에서 만 나이를 빼주세요. 이거를 최대 유산소 심박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살인 사람은 최대 유산소 심박수가 150이 되겠죠.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15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필 메피톤 박사는 최대 유산소 심박수에서 10을 뺀 140에서 15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최대 심박수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는요, 최대 심박수라 그럽니다. 최대 심박수는 내 심박수가 최대 몇 가지 뛸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최대 유산소 심박수와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180 공식을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달리기를 시작하면 금방 최대 유산소 심박수까지 올라갈 겁니다. 최대 유산소 심박수에 도달하면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100에서 110 정도로 심박수가 떨어질 때까지 걸으시면 충분히 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동일하게 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뛰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처음부터 계속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산소 능력이 좋아지는 데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3개월 뛰고 걷고를 열심히 하다 보면 3개월 뒤에 누구나 연속으로 뛸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개선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조급해지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과 유산소 능력을 어느 정도 길렀으면요, 마지막으로 지구력을 길러주는 게 좋아요. 지구력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기와 같이 아주 저강도로 오래 지속하는 능력과 마치 노가다 하는 것처럼 중강도의 힘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중강도의 힘을 오래 지속하는 일명 노가다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능력이거든요. 현대인들은 근력과 유산소 능력이 둘 다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기준으로 데드리프트 체중 2배까지는요, 일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노가다 지구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명 노가다 지구력을 키우는 방법은 케틀벨 운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박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케틀벨 스윙을 5회씩 할 건데요, 케틀벨 스윙을 1분에 한 세트씩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EMOM 운동법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10세트죠. 그리고 매주 조금씩 세트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에는 10세트가 할만했으면 2주차에는 조금 더 해보시면 되겠죠. 2주차에 조금 더 해서 12세트까지 해봤더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에는 12세트를 유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3주차에 세트 수를 조금 늘리려고 했더니 힘든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12세트를 한 주 더 유지해줘도 좋습니다. 최종 목표는 30세트예요. 케틀벨 스윙을 하면서 두 가지 신호가 오면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유산소 심박수를 넘어간 경우, 두 번째는 지치는 느낌이 들고 자세가 나빠진 경우에는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자, 세트 수를 늘릴 때는요, 이 두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늘려주세요.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세트 중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가 나왔다면요, 운동량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특이성의 원리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순서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력 유산소 능력, 지구력 순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력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파워 투 더 피플을 추천드렸고요, 유산소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180 공식 기반의 달리기 운동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명 노가다 지구력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한 캐틀벨 EMOM 운동법도 소개시켜드렸죠. 체력 향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운동 팁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